마을을 가로질러 문자에 적혀있던 강까지 도착했다.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강은 분명 흐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멈춰있는 느낌을 준다. 미미하게나마 강이 흐르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음산하게 들려오고 그 소리는 안개에 빨려 들어가 기이한 울림으로 화하며 사라진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곳에 시체까지 있단 말이지? 이건 정신고문이 분명했다. 어이구. 손이 차갑게 마르더니 이내 식어버린 땀이 손바닥 전체를 뒤덮는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살기 위해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딘가에 있을 시체를 찾아 강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걸었을까. 강변을 걷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레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릿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냄새는 바로 위쪽 다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엔 어이구, 살해 현장이다. 문자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다. 예상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까지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휩싸인 내 다리는 멋대로 풀려버렸다. 한번 경험해봐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장을 내가 모르는 미지의 괴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저번에 수십 배는 넘는 공포가 밀물처럼 몰아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어제 내가 어떻게 된 거였나?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내가 저 꼴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악마의 말이 실컷 놀아나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호소하지? 애초에 왜 이런 미친 짓에 날 끌어들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냥 특종 하나 잡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도 잘못이야? 이 미친 마을 개자식들이 서로 배돼지를 파헤치든 모가지를 꺾어놓든 왜 그 또라이 짓에 나를 왜? 나갈 거다! 애초에 들어오면 안 됐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크소! 나한테! 이따 야따시가 둬야겠다! 크소! 오, 개빨리 왔어. 방송인 다 되셨네. 마을을 빠져나오자 조금 마음이 놓여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을에 들어온 나는 저 을씨년스러운 나무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쩌면 그때는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내 차로 갈 수 있었을지도. 그렇게 생각하자 급작스레 짜증이 솟구친다. 판사입니까? 하나만 해주세요. 그 망할 장난질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웃기지 마. 시키는 대로 놀아나진 않겠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앞으로 걷기 시작했다. 안개를 헤치며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답답해지는 느낌이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을 숙인 채 숨을 고른다. 뛰지도 않고 그냥 걷기만 하는데도 오히려 달릴 때보다 더 숨을 쉬기가 어렵다. 그럼 달려!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내 차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저쪽쯤에... 응? 나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눈을 비비며 주변을 살폈다. 착각한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출발했던 장소에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뭔데 도대체? 내가 중간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렸던 걸까? 아니면 이 길이 둥글게 이어져 버리기라도 한 것일까?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현상처럼 내 몸이 이 장소를 빙 돌아버렸다. 나는 다시 한번 정면을 향해 걸었다. 이번에는 몇 걸음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다. 소망 언덕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 내 발걸음 역시 똑바로 앞을 향하고 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뭐야!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으로 악마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든다. 나는 이를 무드득 깔며 다시 몸을 돌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개같은! 걷어차고 또 걷어차고. 아이고. 망할. 발목이 시큰하니 아프다. 다시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가 가질 않지만 악마니 괴물이니 온갖 비현실적인 것들을 이미 겪은 입장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 나는 악마의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악마는 내게 몇 가지 룰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룰에 따르면 살아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건 반대로 말하면 그 룰 말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 그래. 나는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방법밖엔 없다 이거지. 나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몸이 용케 움직인다. 살고 싶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기 싫다.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나는 오히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탓일까? 나는 크게 한숨을 쉰 후 살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살해당한 현장이 아니다. 악마를 믿는 미친 인간이 괴물을 불러내 자신을 제물로 바친 당장 며칠 전이었다면 믿지조차 못할 광기의 현장.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 상황을 강제로 들이밀어진 데에 대한 분노가, 아니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잠시 떠올랐지만 헛웃음과 함께 지워져 버린다. 그냥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폰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그 어떤 정보나 흔적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살아남자. 오른쪽 키로 정보 메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메라 앱을 작동시켰다. 일단 전경부터.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이거 인형. 뭔 미친 짓이야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 미친 짓을 이해하는데 더 시간을 쓰긴 아깝다. 난 몸을 일으켰다. 괴짝.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악마들의 언어인 구령어였다. 문장을 해석하는 것까진 불가능했으나 마물을 소환하기 위한 주문 같은 거겠지. 나는 종이에 문자를 기록했다. 처참한 시체를 보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진정하자. 시체에는 길다란 나무 막대가 관통되어 있었다. 죽이기 위해 관통시킨 게 아니라 관통시키기 위해 죽였다는 느낌. 이 기이한 감상을 정리하기가 어렵군. 나는 시체를 관찰하며 기록을 마쳤다. 종이 박스. 불길한 그림. 이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지식이 자연스레 머리에서 떠오른다. 그래, 이건 소환진이다. 마물을 소환하는 소환진. 자세히 기록했다. 인형 밑에는 피가 가득했다. 흡사 인형에게서 흘러나온 듯한 연출이다. 왜? 이렇게 연출할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좀 더 접근해 그 인형을 유심히 살핀 뒤 기록을 마쳤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두터운 책이다. 종교서적 같은 건가? 왼쪽 페이지에는 글귀들이 적혀져 있고 오른쪽 페이지는 비어있어 그 글귀들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적게 되어 있다. 나는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흡사 미친 사람처럼 기이했다. 이상한 문장을 두어 번 더 확인하니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했다. 죽은 사람은 무언가에 홀려 있었다. 나는 그 키워드를 되새기며 해당 내용을 옮겨 적었다.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어머니 이제 김 부료를 마칩니다. 어머니 제 종교를 싫어했지만 공포 연옥? 연옥이 뭘까? 소환진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소환진이 그려진 현장의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야? 구령어. 메페스토의 진. 배. 흉부의 긴 자상. 장화를 신고 있음. 소환 장소는 학교. 이건 뭐 어떻게 알아? 현혹. 현혹이면은 무조건 서큐버스지. 무조건이지. 응? 잠깐만. 깨끗이? 두 번째.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재물. 현혹이면 무조건 서큐버스 아니냐? 이거 근데 어떻게 봐? 이건 아직 내가 배우지 못한 건가? 획득한 단서가 생기면 이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막 구령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쓰는 애들을 알 수 있겠네. 무서워.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안 보이겠지? 그렇네. 오른쪽 메모지에 푸른색으로 적힌 정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아하. 오케이. 현장에서 찾은 이 증거들을 유의미하게 만들려면 각 마물들의 특성을 알아내야 한다. 가령 동물 재물을 통해 소환되는 마물은 누구인지, 그 마물이 사문터어를 쓰는지 구령어를 쓰는지, 그 마물의 시체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나는 이 점을 머리에 새기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덧 아침 식사는 많이 지나 있었다. 늦은 아침을 먹는 만둥하고 지친 걸음을 여관으로 들어왔다. 숙소까지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하게 앉아서 쉴 수는 없겠지. 나는 오전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내가 만난 여성들과의 대화도 곱씹어 보았다. 누구라도 의심 가능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완벽한 마물들의 변신은 외적으로는 사람과 구별가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상대를 떠보거나 미행하는 수상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박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명백한 듯 싶다. 신뢰가 그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괴물들에겐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거짓 신뢰.
나랑 같은 처지에 처한 여성에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진짜 신뢰. 그러니 지금부턴 그들을 만날 땐 내 쪽에서 먼저 의심을 지워버리자. 내가 먼저 의심하지 않아야 그들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여관 주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여관 주인을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여자들 꼬시러 가시나? 나는 멈춰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다. 농담이요, 농담. 뭘 그리 노려보시나? 에? 설마 정말이었어? 야, 이거 전쟁 중에도 연애는 한다더니. 아직 이 남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다. 나를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악마의 하수인인가? 그냥 마을 사람인가? 날 죽이는 게 목적인가? 방관이 목적인가? 그 어떤 것도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여성분들 인터뷰 좀 따려고요. 혹시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알아요? 이쪽에서도 뻔뻔하게 나가주리라. 인터뷰라. 참 가만 보면 부지런하셔. 뭐 여자 손님들이 어디 갔는지는 대충 압니다. 이 근처에 지세가 좀 험하지 않소. 그래서 손님들 동선은 항상 파악하고 있거든. 왜 내 동선은? 이리 와보시오. 알려드릴게. 나는 여관 주인에게 다가갔고 그는 수첩을 뜯어 펜으로 적어주는 친절까지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현미나... 우선 이 현미나 양은 며칠 전부터 방에서 박혀 나오질 않아요. 만나려거든 방으로 직접 찾아가셔야 할 거야. 그리고 유채린 씨는 호수에 간다고 하더이다. 유는 말 안 해줬어. 그 다음에 이 한세희 씨는 저쪽 백아촌에서 뭔가를 찾아본다고 하던데. 호수를 간다 했다고? 선아리 씨는 숲으로 산책 간다고 했고, 최실희 씨는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더라고. 조용한 데를 물어보던데. 뭐 수련을 해야 한다나?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쓰는 배교를 추천해주긴 했는데 얘는 나쁜 놈 거기로 같아. 갔을진 모르겠네. 얘는 나쁜 놈 여튼 같아. 다들 나간 지 얼마 되진 않았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보인 후 그대로 몸을 돌려 여관을 빠져나왔다. 해지기 전엔 돌아오십시오. 주님 취향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아니 왜냐면은 그랬단 말이야. 그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다 아니까 그냥 한번 나는 널 죽일 거야 하고 미리 알려준 거 아닐까? 그 여자들과의 만남은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들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두었지만 5명 전부를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 아마 2명 정도 만나는 게 최선 아닐까? 만약 내가 진짜 인간을 알아낸다고 해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해 날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탈출의 순간 날 믿고 따라와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래저래 할 일이 많다. 이 망할 행사는 벌써 3일째 접어들고 있으니.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갈까? 오케이. 즉 주님은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 좋다는 거죠. 네! 아, 좋은데? 나리하고 체린을 보러 가자, 오늘은. 일단 체린이 먼저 보러 가야지. 오. 좋아, 유체린을 만나러 가자. 도시적인 미인상의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인 유체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설상의 괴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패자는 유체린이 강시일 수도 있다고 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양팔을 들고 껑충거리며 뛰던 그 강시를 말하는 건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내 이미지 속 강시와 유체리는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다. 오 예이. Hey
헐.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채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성함이? 박준성입니다. 아, 아무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였지?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네, 뭐 그럭저럭요. 안개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문제네요.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준성 씨도 참 고생이 많겠어요. 고생을 하고 있긴 하죠. 아, 목소리 너무 좋아. 사실 송구스럽긴 해요. 준성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네?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법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불법 조성?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오, 영환건설에. 정확히 말하면 영환 기업 소유죠.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번에 투자하셨거든요. 아버지? 응? 낙하산이었어? 몰랐어요? 저 유영한 회장님의 막내딸인 거? 더 좋아! 나랑 만나줘!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다. 실로 막강한 힘을 가져 웬만한 정치인조차 그 앞에선 고개를 못 든다고 하지. 그런 그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가 알기로 그 딸은 해외 유학 중일 텐데? 캐묻는다. 유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정말 PD 맞아? 그리고 유학만 간 게 아니라 영환건설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올해 초 전무로 진급한 거고요. 소식 참 느리시네. 뭐하는 PD길래 그래요? 아니 나는 그 딸내미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난 몰랐지. 나는 의심의 눈초리로 유채린을 바라보았다. 그니까 이렇게 이뻤으면은 난 유채린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 이건 둘 중 하나다. 노출시키는 걸 꺼렸거나 혹은 내 앞에 있는 유채린이란 인간이 아예 존재한 적도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 않기로 했지. 나는 고개를 흔들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적어도 본인 앞에서 나도 의심을 지우고 대해야 된다. 아, 근데 그런 분께서 여기까지 직접 왔다는 건가요?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들은 듬직한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앞으로 PD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아까부터 계속 내 속 끓이는 소리만 하고 있네.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 걸 그랬어요.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꺼지니 원. 어이구?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라면 꼭 악당이라고 보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공익적인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와, 네? 피디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법적으로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피디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는 거죠. 결국 쓸만한 몸종이 필요하다는 말 아냐. 날 바보로 하나 싶어서 유채린을 바라보았지만 유채린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유채린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본부터 마음 안 드네. 아, 물론 일에 대한 보상은 드릴 거예요.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게 사랑인가?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개처럼 그 정도 불리겠다는 건가?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더 얘긴 안 할게요. 점점 가관이군. 그리고 이번 일 잘 끝내면 저희 회사에 채용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힘 좀 시켜주세요. 써볼게요. 사랑해. 안 그래도 최근 사랑해요. 홍보 전략실 미디어 부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나 당신 사랑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싹 개편하는 것도 괜찮을 타이밍이란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제안 드린 건데?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다. 아마 내가 거절한다는 선택지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유채린이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 나쁜 조건은 아니다. 되려 꽤 파격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걸 거절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생각. 내가 PD로서 가장 증오하는 유형의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나 보죠? 응?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 됐습니다. 우선 저도 이 말에 대해 흥미가 있으니 협조는 해드리죠. 하지만 고용 관계는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보죠. 한 5억 정도는 땡겨주시겠죠? 개 열심히 일할 건데? 여기 살인사건도 일어난 곳인데? 그 정도는 주시겠죠? 이봐요, 준성씨! 너무 큰 돈이었나? 설마 그것도 못 해주겠어? 유한 모시기 그 기업 딸난 거라면서? 솔직히 저 정도면 소가 넘어서 죽어도 여한 없을 것 같아. 한 방 먹여준 게 되었지만 사실 실속을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유일하게 잘한 거라면 유채린에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 정도? 틀어지면 안 되지. 내겐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도대체 저런 인간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건지. 나는 한숨을 쉬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그것은 바로 선아리 씨. 잠깐만. 신뢰도가 대하고 나면 오르네. 오케이, 렛츠고. 선아리 씨는 마을 앞 숲으로 간다고 했다. 숲은 꽤 넓어. 나는 조금 걸어 다녀야 했다. 두려웠다. 선아리 씨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패자의 말. 그리고 연쇄살인.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무턱대고 돌아다니는 것뿐. 그렇게 조금씩 초조해질 무렵. 선아리 씨. 나는 선아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잠시 졸고 있던 모양이다. 그 품에는 방금 전까지 읽고 있던 건지 책 한 권이 뉘어져 있었다. 윙크한 거야? 이거 시그널이야? 나를 바라보던 선아리 씨는 이내 의아한 얼굴을 지우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준성 씨였던가요? 네네네네네네네.
네, 맞아요. 이 근처 산책하다가 나리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다. 정말? 나는 선아리 씨에게 쉬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 있는 채 선아리 씨를 조심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보이지가 않는다. 잠시 앉았다 가세요.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어휴. 그렇게 말하며 매끈하게 잘린 큰 돌을 가리켰다. 네, 그럼... 선아리 씨도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우리 나리 씨 그렇게 딱딱한 곳에 앉으면 안 되는데. 아유, 제 무릎 위에 앉으실래요? 표정이 어두우세요. 나는 잠시 선아리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니, 찬데 앉으면 안 된단 말이야. 조금 조급해졌나 봐요.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네, 뭐 그렇죠. 여기저기 인터뷰도 따야 하고 정보도 모아야 하는데. 그래도 저번에 배웠을 땐 기왕 이렇게 된 거 쉬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뜨끔해진 나는 선아리 씨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다. 아, 그랬죠. 근데 이 안개가 꽤 오래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곧 거칠 줄 알았는데. 뭐 하여간 그래서 좀 초조해진 것 같네요. 저도 이런다고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건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뭐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은 많고 그걸 빨리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머리로야 알고 있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근데 그게 참 어렵네요. 나리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나리 씨 목소리 듣고 싶어! 서큐버스가 이런 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있다면 나는 지금 마물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네요. 정말 어렵네요. 선아리 씨는 인상을 살짝 찡그린 채 그렇게 말했다. 그 고민 섞인 얼굴을 보니 또 묘한 느낌이 든다. 꽤 진지하게 나의 고민에 공감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정보를 더 캐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결심한 걸 생각하자. 선아리 씨가 마무리라는 생각을 지우자. 나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하며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았다.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소재가... 마침 선아리 씨가 읽던 책이 눈에 들어온다. 독서 좋아하시나요? 자기 품에 놓여진 책을 쓱 보더니 조금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다. 아무래도 책을 읽다 잠든 사실이 부끄러운 모양이다. 무슨 책이에요? 좀 오래된 것 같았는데 혹시 막 구령어 써있고 그런 거 아니죠? 심경석 작가님의 불가사리와 무지개 구슬이라는 책이에요. 79년도 작품이죠. 생전 처음 듣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재미삼아 들려주던 이야기를 엮어서 나왔는데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죠. 그래요? 하지만 그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사람들도 저마다의 추억으로 남았겠죠. 그것이 단순히 순간적인 재미이든 평생을 갈 감동이든 간에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정말 굉장한 거예요. 아무래도 주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위험이요? 네. 혹시 지금 이 마을에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엄청 놀랬어요. 그럼 혹시 PD님이 초조해하셨던 것도...
선아리 씨는 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나를 걱정하고 있는 눈치였다.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건가? 아니면 위험하다는 자각이 없는 건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죠. 혹시 아, 넘겨버렸네.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취재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사건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겠죠. 그래도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해냈으면 좋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옅게 웃어버렸다. 이 끔찍한 마을에서 누군가 날 응원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어쩐지 마음이 안정된 나는 고개를 돌려 바닥을 바라보았다. 잠시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조금 졸려오기도 한다.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 좋다. 나는 다소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응? 내 시선은 외롭게 피어있는 어떤 꽃을 보고 멈추었다. 묘하게 생긴 보랏빛의 꽃이다. 회색빛 숲 한가운데 다른 숲이 전부 색을 잃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살아남은 그 꽃은 그렇기에 더더욱 인상 깊어 보였다. 이거 무슨 꽃이야? 이 계절에 꽃이 있네요?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선아리 씨 역시 내 말을 듣고 그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네요. 꽃향유요? 네. 보통 이맘때까지 피다가 지는 꽃이에요. 선아리 씨가 다가와 몸을 쪼그리고 앉아 꽃을 유심히 살펴본다. 그 표정이 어쩐지 복잡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꽃향유라 불린 꽃을 바라보았다. 꽃향유의 꽃말 아세요? 꽃말이요? 아니요, 그런 건 잘... 마지막 향기래요. 그래요? 나는 다시 바라보았다. 홀로 겨울을 맞이하는 꽃을 보자 어쩐지 감상적이 된다. 동질감.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이요?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게 쉽진 않지만요. 어쩌면 이 회색 공간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나를 보는 듯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럴까요? 내 말에 미묘한 웃음을 지어 보인 선아리 씨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나도 선아리 씨를 따라 일어났고 우린 숲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말없이 숲을 걷는 선아리 씨의 표정이 묘하게 어둡다. 내가 뭔가 말실수라도 했나 떠올려봤지만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응? 그리고 조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아, 맞아. 꽃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응?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을 봤는데 응. 누가 봐도 어색한 말돌리기였다. 하지만 그건 어색해하는 날 위한 것이었다. 그 책 재밌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좋은 베개였던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그 이후로도 선아리 씨와 몇몇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선아리 씨가 나보다 연상이라는 걸 알았다. 선아리 씨. 네? 말 편하게 해주실래요? 저보다 연상이신데 존대를 하시니 좀 불편해서요. 존댓말 듣기 불편할 정도로 저 늙어 보여요?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좀 더 그쪽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존댓말이라는 게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고 한 건데 그렇게 느껴져봐. 아유, 마음 상하셨구나. 그냥 농담이에요. 아니, 농담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면 농담을 저리 삭막하게. 그나저나 갑자기 말을 편하게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리 씨만 불편하지 않다면. 정 그러시다면 네파실드보다 발음 좋은데요. 그럴까 준성아? 그럴까 이세마? 해주면 안 돼? 선아리 씨는 선아리 씨대로 갑자기 말을 놓는 게 어색한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준성아라는 호칭이 좋았다. 네, 그걸로 좋아요. 왠지 어색하네. 준성이 너도 그러면 씨라고 하지 마. 나리 누나! 진짜 나리 누나라고 하네. 나리 누나! 무심한 듯 보이는 모습이지만 내 말에 경청하고 내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해준다. 개개인의 자기 주장이 워낙 강했던 팀에 속해 있던지라 이런 모습이 더더욱 대화에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겨우 인터뷰를 땄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인터뷰 따기. 따는 건 다 어렵더라. 머리카락 따는 것도 어려워. 걔들이 꿀잼. 이런 시간이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나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곤 조금 놀라기도 했고 또한 아쉽기도 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것저것 취재하려면 바쁠 테니까. 누나는 이 숲에 자주 오는 거예요? 낮 시간엔 거의 여기 있어. 또 올게요. 몸 조심해요. 응, 준성이 너도. 나는 손을 쓱 들어 보이고 빠른 걸음으로 숲을 떠났다. 어느 정도 걷다가 문득 뒤를 바라보았다. 당연하겠지만 나리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 끝까지 날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나리 누나라도 기대했던 걸까?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늦은 점심을 처리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몸은 벌써 지쳐 있었다. 생각해보면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 쉴 틈이 없다. 목소리랑 얼굴 믿고 개드립 치면 다 다음에 먹힐 줄 할 일 아시나 본데 있지. 맞습니다. 개꿀잼어. 이 마을 사람들은 1시에 전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가 저녁이 돼서야 다시 나온다고 했다. 아마 이 미친 종교의 교리의 일환일 것이다. 건물 안에서 기도라도 하는 걸까?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그 시간대가 마을 사람 걱정 없이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다. 힌트를 찾아내야만 한다. 오, 힌트! 그래, 야,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모자라지. 그렇다면 마을의 사람들은 그 마물들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수집했을 것이다. 그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마물들의 특성들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건 현장에 대입하면 각 사건의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는 이 지역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사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오늘은 이래저래 시간도 꽤 흘러버렸고 아무래도 한 지역 정도 살펴보는 게 전부겠네. 일단 폐교를 갈까요? 강이나? 강을 가볼까? 폐교를 가볼까? 폐교를 가자. 아, 폐교 중에서도 이렇게 골라야 돼? 야, 폐교 이거 체육창고에 무슨 인형 놓여있는 것 같은데? 나는 체육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이거 인형.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놓여있는 물건들은 비교적 새 거였다. 오고 가는 흔적일까? 인형 하나가 보인다. 신경 쓰지 말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무서워. 책상 위를 살펴보았다. 몬스터 인 더 월드. 강시? 오! 나중에 한번 읽어볼까? 어? 케이스는 열리진 않는다. 힘을 주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대로 뚜껑을 잡아 올렸다. 아, 이거 광클해야 되는구나. 손때가 꽤 묻은 책이다. 뱀파이어 헌터의 기록 요건이라는 제목이다. 단순한 흥미 위주로 이 책을 마을에 가져오진 않았을 테지. 이 책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 상자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다. 맥심! 무조건 챙겨야지. 서랍을 열어보았다. 책 한 권. 구미호 사냥. 오케이. 증거. 우측. 없고. 이거 뭐야? 두꺼운 책. 난도질들... 아기에 대한 소리? 이건 주식 투자. 나! 여기 받고. 이거? 가운데? 소책자. 오케이. 구미호. 서랍은 열린다. 책을 집어들었다. 오! 목마 소환 일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모았는데? 일단은 이 정도인가? 걸음을 바삐 옮기며 내가 얻은 물건들을 휴대폰에 기록했다. 마물 정보 3개, 마을 기록물 3개. 오케이. 많이 모았어. 중요한 키워드. 사몬트호를 구사한다. 사건 단서. 오케이. 그러면은 뱀파이어는 아니겠죠? 그렇죠. 짠. 오케이. 아니요. 아싸. 숙소로 돌아왔다. 저녁은 거르기로 했다. 사실 점심도 겨우 입에 넘겼다. 유체적인 피로감보단 정신적 피로감이 컸다. 피로감이 극심하다. 오죽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람이 죽고 기이한 안개를 헤매고 거기에 무슨 용기인지 시체 주변을 한참을 머물러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한 용기다.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걸까? 그리고 여자들을 만났다. 누군가 소통한다는 게 그 자체로 기뻤던 거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이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후에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알차게도 보냈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 무언가를 찾는다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살 수도 있다. 여관 주인도 문제다. 내 움직임을 항시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또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몸을 다시 일으켰다. 조금만 더 힘내자.
나리 언니를 아까 전에 봐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뜨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한테 가면 좋다고 이렇게 떠주는 건가? 뭐지? 이건 한번 봐볼까? 아, 벌써 읽기 싫어. 아, 벌써 읽기 싫어. 아, 벌써 읽기 싫어. 동물의 사체요. 동물의 사체, 닷? 아, 뭐라는 거야. 어디 보자. 칼은 죽어 있었다. 제인도, 잠깐만. 뱀파이어를 사냥했는데 뱀파이어는 상당수가 폐교에서 사망을 했다. 그냥 대놓고 그냥 나왔는데? 뭐야, 이거 강? 자신의 가설을 확실시하기 위해 계속 책들을 붙잡고 있었고 이윽고 놈의 또 다른 사냥터를 추측해냈다며 흥분했다. 강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났다. 칼의 친구도 강에서 죽었었다. 그러니까 강이 아니면? 그렇다. 소환 장소는 잠깐만. 훼손. 뭘 놓쳤나? 키. 세멘트.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해보자. 일단 구미호는 사문터를 이용하니 구미호는 제외야. 여기도 구미호는 제외야. 그 다음에 여기는 소환자의 시체를 훼손을 하니까 여기는 관통이었어. 그러니까 서큐버스도 여긴 아니야. 오히려 이게 서큐버스일 확률이 높겠지? 그 다음에 뱀파이어 얘는 그냥 존나 도움 안 되는 새끼. 그냥 폐교강. 일단 이 정도?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일단 뱀파이어는 위험하니까 아직까지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던 구미호를 만나보러 가자. 구미호가 뭐야. 얘 이미 만났는데. 마녀를 한번 만나볼까? 시리를 한번 만나볼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리야. 폐교에는 최시리가 있다고 했다. 최시리. 도저히 정이 갈 것 같은 녀석은 아니었다. 한때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바보인가 생각도 했다. 하지만 최시리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최시리가 말하는 것들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다. 그 녀석 유일하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으니 만약 최시리가 인간이라면 이 마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도 아닌 모양이고 점점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혹시 최시리가 정말 마녀고 날 속이고 있다면 내가 만난 거짓말쟁이 중 가장 참신한 녀석일 것이다. 한때 운동장으로 쓰였을 정도는 안 된 공터와 을씨년스럽게 자리한 건물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어디에 최시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저기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응? 폐창고 옆에 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왜? 저 최시리가 정말 인간일까? 악마가 보낸 문자가 떠오른다. 마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지금 마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 이러면 안 된다. 쓸데없는 의혹과 공포는 내 행동에 방해만 될 뿐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최실이 앞에서는 최실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어버리자. 이 말 그냥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자꾸 계속하네. 아, 나 귀찮아 죽겠네. 최실이 씨? 날 슬쩍 바라보기만 할 뿐 이건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건가? 나는 말을 걸기 위해서 최실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는 중인 듯하다. 최실이의 바로 앞에는 돗자리가 펴 있고 묘한 분위기의 깃발과 향이 피어져 있다. 더더욱 인상적으로 보인다. 악마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모든 걸 기묘한 바보짓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게만 여긴 된다. 왜 왔어? 예? 여긴 왜 왔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최실이 씨는 뭐 하고 있었죠? 뭐 명상 같은 건가? 기도드리고 있어. 기도요? 역귀 물리는 기도. 역귀... 저번에도 들었지만 그거 대체 뭐예요? 저기 역귀가 뭐냐니까요? 저기 제 말 듣고 있는... 역병 퍼뜨리는 귀신. 아 귀여워. 귀신!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하냐는 듯한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하냐는 듯한 말투가... 아니 날카로운 말투였다. 아니!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런 태도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뭐?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만 말했지.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라도 해줘야 내가 믿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냐? 이제 내 입에서도 반말이 튀어나온다. 사실 좀 오래 참은 거다. 최실이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어버린다. 저 새끼 무시할 생각이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최실이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하다. 저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 만약 최실이가 진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마녀의 연기라면? 뭐 나쁠 건 없다. 내가 무방비해질수록 마녀 또한 무방비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존에 필요한 단서 한두 개를 실수로 흘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찌됐건 가까워져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니 지금은 저 건방진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최실이에게 할 말은 도움받고 싶다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뉴스트레이스 들어봤지? 내가 거기 PD거든. 최실이의 얼굴에 살짝 의문이 떠오른다. 모르나? 무슨 텔레비에 방송이냐면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TV에 나오긴 하지. 근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됐어.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래서 그게 왜? 뭐야 이 반응. 무슨 돌멩이라도 보는 반응에 나는 당황하고 만다. 그러니까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 도움? 난 그러니까 이 주변을 취재 중이야.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뭐 그렇겠지. 이런 일은 일반인들은 해결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하고 싶어.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게. 됐다. 난 혼자서 일하는... 아니... 잠시만... 최실이가 잠시 고민에 빠진다. 나는 무슨 면접 보는 학생이 된 마냥 최실이의 다음 말에 집중한다. 그래. 필요할 수도 있겠군. 그치? 둘이 낫다니까?
이윽고 나에게 손짓한다. 자기 앞에 놓여진 돗자리를 가리킨다. 앉으란 건가? 나는 머뭇거리다 앉았다. 어느덧 내 앞에는 어디서 주워왔을 모래의 상에 깔리고 거기엔 수상한 물건들이 올려진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시리는 가방을 열더니 불길해 보이는 부적을 하나 꺼내 들었다. 접신 의식을 진행할 거야. 접신?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상 위에 부적을 내려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기괴하고 불길한 부적이었다. 따라해.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그 말을 반복해. 쉬지 말고. 성심껏. 간절히. 이게 뭔 주문인데? 이윽고 최시리는 내 앞에 서더니 주문을 외며 부적을 조심스레 안아든다. 그 광경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최시리가 조용히 나를 노려본다. 지금 시작하라는 건가? 나무잡이 조합을. 부적을 안아들고 잠시 하늘로 뻗더니 이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나는 그 모습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나무잡이 조합을 외기 시작했다. 특별한 종교가 없는 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신에게 애원하듯 기도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을 못하겠는가. 나무잡이 조합을. 10분 정도가 지났다. 길다면 꽤 긴 시각이다. 최시리는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렸고 나도 나름 쉬지 않고 나무잡이 조합을 외웠다. 이윽고 최시리가 멈췄다. 뭔가 잘못된 건가? 최시리가 짜증난 얼굴로 날 노려보았다. 너 왜? 성심껏 하라고 했을 텐데. 했어! 쉬지 않고 계속! 불경한 생각이 섞였다. 단정짓지 마.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흡사 신실한 종교인처럼 항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어? 일반인이 불경한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한 건데 실수였어. 응? 일단 너부터 정화해야겠군. 정화해? 날? 대답 좀.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물병을 흔들어 몇 번 중얼거리더니 오! 쉣! 오! 뭐해? 주문 외워! 불경한 생각! 불경한 생각! 슬쩍 눈을 떠 최시리 쪽을 바라보았다. 나신으로 춤을 추며 눈 떠! 눈 떠! 아이 호구 새끼. 응? 여전히 나시는 최시리는 어느새 내 코앞까지.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멈추지 마. 어우야. 젠장 나도 모르겠다 이제. 눈 뜨지 마. 그 앞은 아청법이야. 맞다, 얘 어린애였지? 눈 감아! 나무잡이 조합을. 역시 안 되나? 왜? 잡생각이 많은 녀석이군. 뭐라고 따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잡생각이 가득했던 건 사실이라 막상 따질 말이 없었다. 네가 옷만 그러니까 됐어.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군. 오늘은 이쯤 해두자. 너무 오랜만에 이 세계에 온 거야. 그래서 이 육신 오랜만에 움직이려니 힘들다 이러는 거겠지.
말이 아니었다. 나는 옷자락으로 다 젖어버린 내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으며 방금 있었던 정신나간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 보는 다 큰 남자 앞에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던 최시리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물론 그 뒤에 한 행동들 역시 정상인이 할 행동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최시리가 단순한 미친 사람인가 하면 또 그런 건 아닌 듯 보인다. 이 말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최시리는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닌 것들을 몰아낼 힘이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계속 이 짓거리에 어울려줘야 한다는 건가? 문득 최시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이쯤 해두자라고 했던가? 오늘은? 또 뭔가를 하려는 건가?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어쨌거나 최시리는 계속 이 폐교에 올 생각인 것 같고, 한번 내 도움을 받은 이상 날 거부하진 않을 것 같다. 다음엔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좀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최시리를 다시 만나려면 이 폐교로 오도록 하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하루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찌뿌둥한 몸을 그대로 담요에 던졌다.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몸에 지쳐 움직이질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조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니요? 맞아, 정보가 많이 모자라다. 아직까진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내면 분명 자는 거야? 별표. 요란한 진동소리에 잠이 깼다. 아니, 진동소리는 평소대로인데 요란하게 느껴진 거다. 이 정도 진동에 잠이 깨다니 굉장히 민감해져 있나 보다. 미지의 문자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져 있었다. 지금에 와선 꽤 고약한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선택까지 5일. 이렇게 보니 무슨 국가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 같기도 하고.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놓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해서 정신을 조금 맑게 만든다. 정신이 맑아지니 되려 찌뿌둥한 몸의 상태가 그대로 느껴진다. 자주 가던 찜질방에 있던 안마의자가 생각났다. 그거 한 방이면 하루 피로가 쫙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 고개를 숙여 끄끄 웃고 만다. 이런 상황에 찜질방이라니.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있는 것 같다. 핸드폰부터 집어들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면 장소가 문자로 도착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 끔찍한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쪽팔리는 말이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남아 망할 괴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버렸다. 비유하자면 고문을 당하는 도중 잠깐 쉬자고 말하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곧 이어질 고문을 위한 장비 점검 시간임에도 말이다. 생각 같아선 이 짧은 평화를 더 오래 즐기고 싶지만 나에겐 아직 할 일이 많다. 조사 가자! 간단한 아침 산책을 마쳤다. 말이 산책이지 주변 지형 탐색이었다. 나는 나름 탈출 루트도 탐색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제지를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 순 없지. 그렇게 아침 일과가 대강 끝났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데이트 시간이다.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라니 참 한가한 단어 설정이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괴물인지 인간인지 모를 그 여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두고 마지막 날 나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신뢰. 단순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날 믿게 만드는 방법이 날 믿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한 번만 더 만나자. 아니야, 얘 2개나 있어서 이거 소환 장소에 걔가 했다? 그러면 얘 좀 나쁜 놈 같은데. 야, 이거 2번 만나면 여기 옆에 이거 그 포스트잇이 하나씩 추가되나 보다. 잠깐만. 강시였구나 얘가. 유채린이 강시. 강시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그러면은 한 번만 보러 가자. 가자. 나 한 번 만나줘라. 과연 유채린이 호수에 있을까 생각하며 왔는데 다행히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다. 호수를 좋아하는 걸까? 어머, 성준씨! 왜 이렇게 갑자기 준성입니다. 미안해요. 헷갈렸네요. 미안. 주인공인 나도 내 이름이 성준이가 아니라 준성이 뭐였지? 야, 준성이었냐 성준이었냐? 아니 뭐였지? 준성이. 되려 나에게 눈웃음을 흘리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준다. 피 튀기는 설전을 각오했던 나는 조금 머쓱한 기분이 되어 유채린 옆에 섰다. 호수과에서 자주 뵙네요. 여기에 볼 일 있으신가요? 특별히 볼 일은 없어요. 호수를 이렇게 오래 바라보는 건 처음인데 잔잔하니 마음에 들어서요. 생각 정리하는데 딱 좋네요. 그러군요. 하지만 생각만 정리해서야 이 말의 일을 해결하기엔 어려우실 텐데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몸으로 띄워줄 사람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울 텐데 그분께선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계시니 원. 방금 건 농담이에요. 화내지 말아요. 킥킥 웃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유채린에게 나는 뭐라 대꾸하기가 피곤해졌다. 나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유채린을 노려보았고 유채린은 내 이런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말을 이어나갔다. 준성 씨랑 헤어지고 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큰 그림만큼은 직접 발로 띄어야 그리기 쉽거든요. 그런 것까지 게을리할 만큼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조사를 했다고요? 네. 마을 사람들을 다그쳐서 정보 좀 캐봤죠. 아니 씨발! 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왜 이렇게 씨발 그냥... 존나 놀랐네. 미친 거 아니야? 즉 악마 숭배자들을 다그쳤다고?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정보인데요? 어이쿠, 이제야 표정이 좀 볼만해지시네. 궁금하신가 봐요? 유채린한테 지어받고 싶어졌다. 만약 유채린이 인간이라면 그래서 정말 종교랑 상관없이 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에 휘저어놓았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될 거다. 그렇게 자칫해서 마을 사람들이 유채린을 감시라도 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나에게까지 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 서민들에겐
강경한 태도가 잘 먹히죠. 매너 좋게 대해줘봤자 자기들의 처지도 모르고 기어오르거든요. 당신들이 뭘 하는지 알고는 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요? 말해줄 수 없대요. 자기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나. 아무래도 책임자가 입을 단단히 봉해둔 모양이죠. 하긴 저런 시골 서민들이 보통 수다스러워야지. 그 책임자란 사람이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생각이 속으로 생각하려던 게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모양이다. 하지만 말이죠. 뭐가 중요한 건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불법 점거해봤자 자기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멍청한 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면 정말 피곤해지는데. 레킹볼 맛을 한 번 더 봐야 정신 차리려나 진짜. 오버워치 원챔 중이냐? 그걸 다 들어주고 있는 건 꽤나 곤욕이지만 중간에 끊었다가는 쓸데없이 더 길어질 것 같아 참았다. 하여간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말인데 준성 씨가 마을 사람들의 목적과 책임자를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조사 말입니까? 직업이 PD라고 하셨죠? 서민들은 TV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할 말 못할 말 술술 불 거예요. 제 일에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나는 잠시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유채린은 이 마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 이런 상태에서 유채린에게 잘못 끌려다녔다가는 9일째가 되는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내 패턴까지 엉망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주도권을 이쪽으로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 나는 유채린을 살펴보았다. 웬만한 협박이나 회유로는 꼼짝도 안 할 사람이네 분명하다. 마스터 죽일까? 그렇다면 자, 진짜 이 캐릭터 지었을 때 왠지 캐릭터 컨셉상 여기 마을 사람들을 그냥 개 돼지로 보려고 그렇게 막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 근데 진짜 내가 보기엔 하는 말 어투라던가 그게 딱 그러거든? 그런 애한테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봤자 와 그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걸로 할게요. 저기 채린씨, 그렇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혹시 미스테리 추적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미스테리 추적이요? 처음 들어보는 모양이네. 뭐 그렇겠지. 내가 방금 지어낸 거니까. 케이블 방송 중에선 꽤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십성 사회 이슈,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범죄나 종교, 오컬트 등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전 그 방송의 PD예요. 그래요? 유채린의 눈썹이 슬쩍 움직였다. 무슨 표정인지 확실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내 직업에 대해 꽤나 실망한 모양새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사실 전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을 추적하다가 도착한 거죠. 뭐라고요? 최근 이 근처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살해 방식이 제가 추적하는 사건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듯한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시체는 저항한 흔적이 없었죠. 외부에는 실종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건 종교적 이유로 일어난 연쇄살인인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살인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멍청한 프로그램 PD다운 발상이네요. 세상 모든 게 전부 가십기사 소재로 보이세요? 믿든 안 믿든 그거야 채린 씨 자유죠. 하지만 전 이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둘 다 이 마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시신도 목격했고요. 살인자가 돌아다닐지 모르는 마을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티를 내며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 남의 명령 듣는 거 싫어하는데요. 경고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하는 경고를 제가 들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거야 채린 씨 자유겠지만 나라면 들을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날 노려본다. 그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든다. 겁먹은 걸 애써 숨기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처럼 마음대로 살개치고 다니진 않을 것 같다. 그치, 이거지. 슬쩍 뒤를 돌아보니 유채리는 나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불안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좋아, 지금은 이 정도만. 다음 장소로 향했다. 아, 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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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물 정보. 추론. 구미호에 대해서 사문투어. 한세이를 한번 찾아보러 가자. 사문투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가? 이건가? 렛츠고! 폐가촌에 도착했다. 이 패자는 한세이가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구미호라니 꼬리 9개 달린 옛날을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여우괴물. 정말 이 패자가 말한 게 그게 맞는 걸까? 헛웃음이 나왔다. 이쯤 되면 내가 현실 속에 있는 게 맞는 것까 싶다. 한세이가 구미호일지 모른다 생각하니 만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지만 쉽사리 발견되지 않자 한편으로 또 초조해진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허물어져 가는 판잣집 코너를 돌았다. 미치겠다. 그렇게 우리 둘은 잠시 마주보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가 그리웠어요? 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냉각된다. 해본 말이에요. 여기서 뭐합니까? 그리고 이번엔 내 질문이 무시당한다. 실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응?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다. 뭐라도 말을 걸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한세희 씨는 그날 그런 현장을 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어색하네. 박준성 씨는 시사 프로그램 PD가 이런 곳에 왜 오신 거죠? 전 나에 대해 어디까지 털어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상대도 아닌 듯 보인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쫓다가 왔습니다. 실종 사건인데 규모가 좀 커요. 실종 사건이요? 규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응? 한세희 씨의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말 그대로예요. 실종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실종 사건인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실종 사건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이라고 특정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요. 이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방송국 양반들이 밤새워가며 목숨 걸어가며 취재한 뒤에야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다고요. 거기에 이 마을에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죠. 살인인지 뭔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망사건이라고 합시다. 한세희 씨도 보셨겠지만 그건 통상적인 사망사건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심볼들, 기이하게 배치된 사물들. 만약 그 사건이 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건 단순 실종 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PD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께서 방송국 양반들이 하는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열받은 모양이네. 내가 뭔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이 행동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지? 뭐 취재는 계속 할 거예요. 애초에 실종 사건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야죠. 한세이는 그런 날 물끄러미 바라보며 뭔가 고민하더니 이내 내 뒤에 있는 폐가를 하나 가리켰다. 잠시 저기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실래요? 아무래도 한세이 역시 뭔가를 털어놓을 생각인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폐가로 발을 옮겼다. 버려진 폐가는 그 일신연스러운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응? 한세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를 하나 끌고 왔다. 그 옆에 넘어진 의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냥 벽에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말씀해 보시죠. 넘어진 의자를 힐끗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전 누군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그 사람도 얼마 전 실종됐죠. 실종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종된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조사되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르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죠. 살인 사건? 네.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셨어요. 연루라고 하시면 설마... 맞아요. 제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계세요. 자신의 친구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범으로요. 그래서 저 혼자 이 실종 사건을 조사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누명에서 벗어나실 테니까 그렇게 그분의 흔적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 여쭈어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한세희 씨가 그걸 저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사건의 연관성?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내 질문을 들은 한세희 씨는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다. 아직도 한세희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준성 씨는 실종 사건을 취재했으니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셨을 거고. 실종자 명단에 아버지 친구분이 있다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군요. 내 머릿속으로 그간 내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다. 망할 악마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PD로서의 감각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다.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이... 권상현이라는 분이세요. 권상현 씨라...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며 백수십 번을 검토했던 실종자 명단이다. 난 분명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그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요, 처음 듣네요. 우리 둘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서로 정보를 털어놨지만 다소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뭔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한세희가 몸을 우선 일으켰다. 헤어지죠. 뭐? 우리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아직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란 걸 더 모아보자는 거예요. 하반신의 묻은 먼지를 빠르게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해요. 조사하다가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우선은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요. 사망 사건은 어차피 그 큰 줄기에서 뻗어간 사건으로 보이니까.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종 사건들은 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 마을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흔적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실종자라는 거예요.
각자 조사가 끝나면 그래요. 여기서 다시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기라면 눈에도 안 띌 테니까. 빠르게 정리를 마친 한세희 씨는 폐가 쪽의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태도가 살짝 불쾌해진다. 나와 한세희 씨는 같은 사건을 쫓고 조사하는 입장이 된 거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서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래서야 사회생활하기 힘드시겠어. 아참, 폐가를 나서기 직전 한세희가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돌아보았다.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죠? 네?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한세희 씨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냉기가 묻어나온다. 설마 저것 때문에 날 아직도 경계하고 있던 거였나? 여관 주인이 알려줬어요. 폐가촌에 있다고. 그 아저씨가?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어딘가 재미있어 하는 얼굴, 잔뜩 흥이 돋은 목소리, 날 바라보던 기이한 눈빛. 역시 그 여관 주인은 악마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하수인이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든가. 하지만 한세희에게 악마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순 없다. 되묻는다. 여관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다고요? 왜요?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맞아.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마치 감시라도 한 듯이. 아니, 방금 말은 잊어줘요. 그냥 꺼림칙한 것뿐이니까. 한세희는 그렇게 말을 마치곤 이내 고개를 돌려 폐가를 나섰다. 한세희를 보는 나는 잠시 상황을 정리했다. 아직 나에 대한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처음 보는 말, 처음 보는 사건, 거기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날 온전히 신뢰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다. 한세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잊어버리자. 이제 조사 타이밍!